보겠어요. 4차 함수 그래프의 경우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음수는 당연히 이제 이거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4차 함수 그래프의 경우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너무 위에다 했다. 좀 아래로 당기겠어요. 졸라 성의 없죠? 자, 4개예요. 4개.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뭘까? 꼬불통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다. 미술 시간이야? 내가 미술 선생이었니? 뭔지 알죠? 그래서 얘는 요거다. 저 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가 0이다. 그리고 얘는 꼬불통이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다. 그 차이예요. 이렇게 4가지다. 그러면 4가지의 구분 기준이 뭐죠? 4가지의 구분 기준이 뭐지? 태훈이? 무엇의 실근의 개수? 함수인데 실근을 가죠? 참 대충 알아먹으면 되지. 다 아는 거를 그 말꼬리를 잡고 물어지고 성격 파탄자야. 그지? 더함수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인 거죠. 그 기본이에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실근이라고만 적겠어요. 그래서 이게 몇 개야? 3개. 왜냐하면 이게 4차 함수고 fx가 4차 함수라면 f'x는 3차가 되고 그러면 f'x 이퀄 0은 3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실근은 최대 3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1개, 그 다음에 1개 플러스 이것도 1개야. 근데 이제 이거는 1개 플러스 2허근이다. 이거 1개는 3중근이다. 이거는 중근 하나에 근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히 알아두세요. 정확히 알아두시고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3차가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 새끼야. 그게 아니라 이게 달라. 이게 달라. 이거 큰 문제예요. 이게 이래봬도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야. 나도 알아 새끼야. 모를까? 3차 방정식의 풀인가? 아니야. 얘는 3차 방정식의 근의 이론이야. 뭔 말이냐면 3차 방정식 언제 배우죠? 고등학교 1학년.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방정식,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고차 방정식의 첫 번째가 3차 방정식이야. 그럼 거기서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나? 안 배운다고. 그런데 실근의 개수를 지금 판단하래잖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3차라면 f'x 이퀄 0은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 이용해 판단한다를 배운단 말이야. 그게 다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다르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게 3개인데 3개인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오케이? 이해 갔나? 거기서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줘야겠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시험엔 다 나올 수 있지, 당연히. 그런데 주로 나오는 게 있다. 주로 나오는 거? 주로 나오는 게 뭔데요? 요거랑 요거. 이거는 맨날 안 돼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왜 그러냐면
이 미분에서는 극점이 중요한데 극점이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극점, 이것도 하나인데요. 이건 극점이 아니지. 이건 극점이 아니고 그럼 뭔데요? 이거 변곡점이라요. 3차 함수에서도 변곡점이 있고, 근데 변곡점은 지금 강조하진 않았어요. 참고로 하나의 곡선인데 변곡이란 뭐야? 곡선이 변한다는 뜻이잖아. 뭐 이거 다른 곡선인가? 다른 곡선이에요. 뭐가 다른데? 자, 직선은 뭘 갖죠? 직선은 뭘 가져? 그렇지. 곡선은 뭘 가질까요? 곡선은 뭘 가질까요? 곡선은 뭘 가질까요? 그래서 그거야. 직선은 기울기를 가진다. 그래서 곡선은 기울기를 갖지 않지. 그러면 기울기를 갖지 않아서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목과 볼록이에요. 오목과 볼록. 무슨 말이냐? 변곡점이란 말은 곡선이 변한다는 뜻이야. 그럼 곡선이 변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 말이냐? 곡선이 갖는 게 변한다는 뜻이야. 곡선이 뭘 갖는데? 오목과 볼록. 여기까지는 아래로 볼록,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위로 볼록. 알겠지? 근데 여기 다시 아래로 볼록이죠? 따라서 여기 어딘가에도 변곡점이 있겠죠? 알겠니?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거는 언제 본격적으로 하느냐 하면 미적분. 가서 곡선을 분석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투에서는 교과서에도 변곡점을 언급하진 않는데 요게 뭔가 특징적이지. 여기서 변곡점은 여기도 어딘가에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자는 변곡점이 있는데 그 변곡점에서 접선은 기울기가 0이 아니라고. 변곡점이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오케이? 그게 좀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고. 자, 아무튼 뭐 그렇다. 그런데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요것과 요건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아니고 뭔데요?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조금 더 길쭉하다. 뭐가 다를까? 내가 밑에 그린 게 뭘까? 예린이. 모기를 피하지 말고 생각을 해. 밑에 뭘 그린 걸까?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차이는 뭘까? 라고 표현할 줄 아는 게 수학이거든. 네가 얘기해봐. 극소값이 같다요. 위에 거는 극소값이 다르다. 자, 그래서 극소값이 같아요. 이게 특징이거든. 극소값이 같아. 물론 자세히 보면 다르잖아. 씨발 이러지 말고. 내가 그린 게 직선이니? 자세히 보면 아니야. 잘났다 씨발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 다 그렇게 다 이렇게 다 뭐 그렇다고 치는 거잖아. 자, 이렇게 되면 특징이 뭐겠니?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라고 추측은 되지만 확실하진 않지. 그거는 천천히 나중에. 지금은 결론만 알아두는 거고. 이게 많이 나와. 또 그렇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요. 자주 나온다. 이게 많이 나와. 그래서 3차 함수건 4차 함수건 어떤 문제를 보면 3차 함수건은 경우가 몇 가지야? 3개.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최대한 3개에서 뭐뭐가 빠진다.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내는 게 중요하거든.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우선적으로 뭘 검토할래? 문제가 나왔을 때 4차 함수 문제가 나왔어. 우선적으로 이 경우에서 문제를 만족하나? 이 경우 문제가 만족하나? 이런 것부터 먼저 하라고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10문제면 한 7, 8문제. 10문제면 한 7문제, 한 2문제, 나머지 1문제.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알아두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검토할 거는 요것과 요건데 이것 대칭성은 나중에 생각하고 요것을 지금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3차 함수를 3가지 하고 난 다음에 극점을 갖는 경우를 먼저 했지. 그것만 했지. 거기서 4가지. 1, 2, 3, 4번 다 떠오르나? 3번이 뭐야? 뒤에 1대2. 그래서 대칭성까지 합치면 1대1대1대1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거든. 그럼 이거랑
자, 수학은 논리이고 논리학은 같다와 같지 않다를 구분한다. 요거. 즉 얘랑 나머지 세 개는 뭐가 같지 않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뭐가 같지 않은지 알겠다. 오케이. 내리시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손 안 드는 학생들은 반성을 해. 지금 추측을 한 후에 그 추측이 맞다 틀리다를 확인받고 맞는 경우 그걸 지식으로 넣는 거랑 추측 자체를 심지어는 틀리다. 추측을 했는데 그게 틀리다. 그래서 옳은 걸 넣는 거. 좀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지. 이것보다 한참 떨어지는 거야. 뭐 추측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설명한 거 이해했다. 한참 떨어져. 어디에서? 활용도라든가 머릿속에 보관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뭔데?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다라는 가정이에요.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뭐 극대점을 갖는다. 나머지는 극대값이 없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이렇게 찾아내기도 하겠지만 힌트가 이미 있지. 뭐가? 3차에서 3개고 이렇게 가장 뿔통 많은 걸 했고 거기서 나머지 2개의 차이가 뭐였니? 극값이 있다지. 그거는 마찬가지잖아. 그럼 마찬가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이 없다. 이러면 곤란하겠어요? 알겠죠? 극값이 있다. 와 같은 말이 뭘까? 그럼 뭐냐면 저기 적혀 있죠.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 이거거든. 자, 그래서 이건 뭔데? fx가 이건 뭔데? f'x 이퀄 0이야. 얘가 극값 최고차이에서 양수일 때야. 얘가 극값을 갖는다, 극대값을 갖는다 라는 말은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게 알아둬야 될 유일한 내용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어떻게 판단하니? 훈련을 하겠어요. 예제, 참고 예제. 방정식이 있다. x에 대한 방정식 x제곱 b 아니다. 이거다.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8x 마이너스 2a 이퀄 0.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a의 값을 구하세요. 시작. 큰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큰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보겠어요? 문제지.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정석에 있는 문제거든. 이게 보다시피 3차지.
이게 고1 과제고 3차 방정식인데 중근을 갖는다. 근의 이론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푸니? 3차는 뭐가 포인트냐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인수 분해를 하는 거야. 뭐 1차와 2차로. 그리고 거기서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얘는 여기서 근의 이론을 사용을 하는 거가 패턴이거든. 기본이고. 그럼 뭐가 필요해?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인수 분해가 된다. 인수 정리. 인수 정리는 풀이야, 풀이. 지금 풀고 있잖아. 3차를 1차와 2차로 인수 분해하잖아. 그래서 이게 포인트라고. 그럼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 뭐? 그럼 뭐 하는 거죠? 알파를 찾아야지. 알파란 뭔데?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 알파를 어떻게 찾죠?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점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1이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여기 지금 약수가 뭐니? 하면은 A를 정수라고 취급을 하면은 약수가 1, 2, A, 2A.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총 8개를 차례대로 넣어야죠. 단순한 것부터 정신 차려. 1 넣고 0 되는가? 마이너스 1 넣고 0 되는가? 2 넣고 0 되는가? 마이너스 2 넣고 0 되는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2를 넣어보면 0이 될걸? 그죠? 2를 넣으면 이거가 0이 되고 2를 넣으면 이거랑 이거가 0이 된다. 그래서 인수를 찾았다. 그래서 좌변이 뭐가 되느냐 하면 x-2다. 그리고 나머지는 2차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면 인수정리에서 지금 이걸 찾았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 나눗셈을 통해서 찾는데, 선생님이 개수짜 맞추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3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2차항의 개수가 1이다. 상수항이 마이너스 2a니까 여기 플러스 a다. 그 다음에 2차항이 2니까 이거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플러스 4 x 다 이렇게 되나? 안 믿기는데? 그러면 1차항은 마이너스 8 플러스 a 맞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야? 중근을 가지니까 얘가 이퀄 0이면 이것의 판별식이 0이다. 이거고 주의할 점이 뭐야? 얘가 0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 근이 될 수가 있다. 대 2를 넣었을 때 이게 0이 돼버리면 얘가 뭘 근으로 가죠? 2를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중근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데 A가 각각 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4? 4랑 저 2가 아니지. 4랑 마이너스 12가 나온대요. 알겠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3차 방정식의 근의 이론은 교과서에 없어. 그런데 지금 이거는 3차 방정식의 근의 이론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풀이를 이용해서 쪼갠 후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의 이론을 적용하는 이런 거. 예를 들면 저기 3차 함수에 대해서 극점을 가질 조건 했을 때 2차 방식의 실근의 위치 문제가 알아야 되듯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알겠죠?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좀 더 이런 게 있지. 3차 방식의 근의 이론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3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위에서 배웠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죠? 그래서 그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로 판단할 수도 있어. 이런 문제를 그렇게 판단하면 화염방사기를 팔에 잡는 데 쓰는 격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있어야겠다 라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준비 차원에서 푼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쌤 피세요. 쌤 95페이지.
생 95페이지 유형 15번 보면 4차 함수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가질 조건. 대표 문제를 보면 다음 중 함수 fx는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죠. 그럼 음수면 뭘 묻겠니? 극소값을 가져라 이렇게 묻는 거거든. 오케이? 그럴 조건 이런 걸 이제 묻고 있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서 한 문항 그리고 이거랑 같은 유형인데 여기서는 이제 따로 취급한 게 유형 16번 4차 함수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는 뭔 말하겠니?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라면 갖지 않을 조건은 이게 뭐니? 라고 묻는 거거든. 근데 알지? 뭘 하는데요? 이게 뭐니를 묻는 거는 이게 뭐니를 묻는 말과 같은 말이죠. 측정하고자 하는 지식이 똑같은 내용을 묻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중근을 가질 때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니? 하면은 이게 아닌 경우가 되는 거지. 알겠니? 다만 요거랑 저게 아니다는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것도 중근이 아니죠. 이것도 중근이 아니잖아. 이거 어디 중근이야? 두 근이 허근이 같을 수도 있잖아. 따라 나와라 씨발. 두 허근이 같으면 켤레복소수는 같을 수가 없어요. 켤레복소수가 같으면 그건 실수야. 같은 말은 아닌데 하여튼 유사하다 이거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서 뻔한 얘기 문제는 풀지 말고 594번 뻔하네. 푸세요. 594번 푸세요. 시작.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혁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그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극대값을 가지려면 저기서 도함식 골령이라는 방정이 서로 다른 셋을 가져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구나 라고 판단을 금방 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혁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어요. 계속 가면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그 다음에 이퀄 0 이게 세식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2x를 묶어내야겠잖아. 아차 안 묶었네. 이지를 하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물론 다 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플러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아까랑 똑같은 저거는 뭐가 틀린 거냐 이거잖아. 서로 다른 세식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 대입을 한다. 이거부터 하자. 그럼 뭐야? 0, 0, 0. a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 a가 0이 된다는 말은 얘도 0을 근으로 갖고 얘도 0을 근으로 가지니까 서로 다른 세식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누구나 알다시피 이거 판별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d b제곱 9 마이너스 4ac 8a는 0보다 크다. 맞나? 그러면 a를 8분의 띵띵 9보다 작다. 오케이? 이러고 틀리지 말라 이거지. 이 범위 안에는 뭐가 있어? 0이 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다. 또는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야겠다.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형태가 제시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애매하긴 해. 뭐가 애매하냐면 A가 마이너스 1이야. 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베타가 1이야. 감마가 3이야. 1이야. A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1이고 감마가 8분의 8.9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른 게 되나? 이제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따져야 되거든. 이 문장의 진술이 무슨 조건을 묻는 거냐. 그런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그렇게 답을 내면 되겠어요. 이해 갔지? 오케이.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안타까운 학생이 되겠어요? 이 원칙이야. 그리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오직 시간 세이브를 위해서. 나는 따르게 했다. 손 들어보세요. 따르게 했다. 따르게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따르게. 잘 모르겠는데. 간다. 자, 보겠어요. 여기 있잖아. 너 이거 아니었냐? 찾는 게 이거 아니었냐? 그래, 왜 남의 걸 뺏어? 이거 지금 여기 올려놓은 거 내가 씹으려고 올려놓은 게 아니고 애들 보라고. 얘 이거 씹는 거 알겠지? 앞으로 이렇게 할까? 자기가 알아서 씹지 않은 사람은 3개 동시에 넣기. 3개 동시에 넣기. 2개는 혀 밑에 놓고 하나만 씹는 야섭한 수를 쓰지 못하도록 한꺼번에 다 씹도록 입안을 검사하기. 그러면 그래도 한 10초 이상, 한 20초 정도는 이제 목구멍에 타는 듯한 그런 쾌감을 느끼면서 잠이 달아나잖아. 자, 보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fx가 뭐야? x제곱 괄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다. 이거지 이거. 이렇게 보면 그런데 시간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하나씩 봤는데 눈물이 나? 눈이 안 떠져? 선생님 눈이 안 보여. 아니 하나 먹었는데? 아니 이거 검증된 거야. 딴 애들도 많이 씹었어. 넌 2개 씹으면 양호실에 실려가야겠다 야.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건 그렇게 쉽지 않네.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도로 받아들이죠. 이것보다 훨씬 빠르지가 않네요. 미안.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게 뭘 만족해야 되니? 뭘 만족해야 될까? 빠를 줄 알았는데 빠르지가 않네. 오히려 복잡해요. 다만 이게 빠른 게 아니에요. 빠른 게 아니고 복잡해요. 그런데 이렇게 풀 수도 있어야 돼요. 실력 향상을 위한 심화로 보겠어요. 편법 이랍시고 앞에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심하네. 이거 뭐가 심하냐면 이거 지난 시간에 가르친 내용 있지. 뭐 곱볼 함수 그래프. 이게 지금 곱볼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2차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이 부분만 보면 여기가 뭐야? 0이잖아. 0은 y축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쉽지 않다는 거는 둘 다 가능하지. 이게 봐. 이게 지금 하면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지. 이 구조에서. 물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 되면은 여기가 지금 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무슨 상황이 벌어져? 얘는 판별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맞나? 저기를 지나가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건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은 이쪽이잖아. 지금 이쪽. 잠깐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안 되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이쪽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이건 문제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판별식이 작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쪽이 된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건 아니지. 이쪽이면 판별식이 작지만 판별식이 작다고 이쪽이 아니지. 이쪽도 판별식이 0보다 작지. 근데 이런 경우 나누기 그래프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나눠갖고 논리적으로 그래프의 예경을 추측한다가 수능의 핵심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상당히 숙련돼 있어야 돼요. 너희들은 아직 숙련도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걸 해서 여집합,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일단 이렇게 돼야겠네.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고. 이렇게 된다라면 얘가 조건이 여러 가지가 갈 수 있어. 만약에 이거라면 얘는 뭐가 되느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데 그 근이 0이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추가돼야 되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다가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면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또는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거든. 근데 왜 이 생각을 했을까 나는? 복잡하고로. 그렇게 해서 풀 수 있어요. 근데 경우 나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10만원도 생각하지 마 지금. 하다가 저기 미분법이 정 떨어질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는 걸로 하겠어요. 뭐 한 거야? 씨발 그러면.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 전염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기가 보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냥 쉬운 문제야. 그런데 왜 어렵느냐? 이론이란 게 필요해. 이론이 뭐냐? 이게 4차 함수예요. 아까 전에 시험에 많이 나온다 두 개 했죠. 그 중에서 두 번째 게 이 그림이죠. 선생님이 지금 뭘 그렸니? 하면 소위 변곡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접선을 그렸고 또 다른 극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렸어요. 지금 여기서 결론이 뭘까? 이게 알아둬야 될 내용이야. 결론이 뭘까? 추측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추측되는 결론이 있다. 손 들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선생 수업에서는 네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하지 않고 추측해 보세요가 엄청 많죠. 이게 네 사고력 훈련이거든. 그런데 애들은 그건지 못 알아보고. 추측해 보세요.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 그럴 리가 없잖아.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아까 전에도 질문도 동일한 원리였거든. 아까 전에 뭐 극대점이 존재할 조건. 그치? 그것도 추측해 보세요 였잖아. 그럼 이건 뭐겠니? 거기서 뭐 배웠니? 몇 대 몇일까? 추측해 보세요. (3대 1이에요) 3대 1이에요. 증명해 봅시다. 4차 함수야. 왜 3대 1이냐? 증명해 보겠어요. 얘를 y 콜 k라 하자. fx를 뭐라고 적을 수 있죠? fx
뭐라고 적을 수 있죠? 알파가 베타보다 작으면 뭐라고 적을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건 홀수차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건 1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1차고 홀수차예요. 이건 왜 빨간색으로 적었죠? 차 함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A는 그래프상 0보다 커요. 중요한 건 A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럼 3대 1을 어떻게 증명할까? 해보세요. 보겠어요? 네가 의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저 아까 전에 뜬금없이 이런 수업이 어딨어, 그지?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몇 대 몇인지 씨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은 몇 대 몇인가 질문하기 전에는 이게 여기서 얻어낼 결론이 뭘까 막 이런 질문하고 있잖아. 아니 뭐 여기서 몇 대 몇인지 그게 어떻게 내가 궁금해, 이 그림만 보고 이런 생각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은 네가 지금 이걸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시나리오를 쓰거든. 뭐냐 하면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힌트를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이제 3차 함수에 대해서 네가 이걸 보고 첫 번째 대칭성, 두 번째 극점이 존재할 조건. 이 극점이 존재할 조건은 지금 여기에서는 뭐 극대점이 존재할 조건. 그리고 난 다음에 뭐 2대1. 그런데 그림이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2대1 안 떠오르니? 안 떠오르면 아직 숙련이 안 된 거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걸 묻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뭔가. 바로 옆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아 이거 지금 몇 대 몇인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원하는 건 수능에서는 이런 걸 원해. 이런 게 뭔데요? 네가 공부한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떤 풀이를 발상을 할 때 이 경험을 가지고 일풀이를 설계를 하라고. 그냥 누가 봐도 뻔한 풀이 이런 게 킬러 문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꾸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거 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좀 생각을 하세요. 추측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2대1인지 3대1인지 저걸 어떻게 증명해? 그러면 했잖아. 2대1은 어떻게 알았니? 2대1은 어떻게 알았니? 하면은 애초에 2대1은 어떻게 알았어? 그거 있지. 정성 문제 풀면서 했었잖아. 똑같은 가른 거거든. 그래서 뭐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야. F 프라임 x 이퀄 0의 근이잖아. 그래서 그거 찾아. 미분을 치면 f 프라임 x 이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a 괄호 앞에 거 미분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자꾸 하면서. 그런데 이거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이걸 미분한 걸 다시 곱해줘야 돼요. 이런 걸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그래.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1이지. 그래서 이걸 미분한 게 1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어요. 곡골함수의 미분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 곡골함수에서 미분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보겠어요?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통인수를 묶어냈어요. 그때도 a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러면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바로 이퀄 0인데
얘는 0이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0이다는 뭘 말하니?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알파라고. 여기가 지금 베타거든. 그래서 곱골 함수. 지금 뭐야? 곱골 함수의 그래프거든. 이론이 곱골 함수의 그래프. 그래서요. 그럼 뭘 찾는 거야? 하면 이 점을 찾는 거거든. 이 점의 x좌표. 그래서 이퀄 0. 한 거거든. 그러면 이건 뭐니? x가 이퀄 알파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걸 말하는 거겠죠. 이거 이퀄 0. 이거 이퀄 0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보면 x는 뭐죠?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3베타.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누가 봐도 1, 3, 1 플러스 3. 물론 여기에 플러스요. 그래서 베타로부터 1, 알파로부터 3, 알파로부터 3, 베타로부터 1. 인 점이 된다. 그래서 뒷면 끝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x 이퀄 4분의 알파 플러스 3베타 다 이거죠. 베타와 알파의 위치가 이렇게 그림이 반대로 그려져 있어도 동일하겠어요. 저기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뭐 이런 건 없으니까.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이해해서 어디다 써먹니? 제곱과 똑같은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2대1. 알겠지? 2대1. 똑같이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어디다 써먹는데? 이 프린트 문제 푸세요. 아깝게 틀렸어요. 보겠어요? 똑같거든.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는다. 뭔 말이냐 하면 문자 설정을 못하면 수학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fx 마이너스 k 최고차의 개수가 언급이 없죠? 1이라고 돼 있네. 1. 그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럴 때 뭘 묻고 있죠? f 프라임 알파가 얼마니 하고 물은 거거든. 이게 정체가 뭐니? 그런데 접선의 기울니까 진짜 여기다 접하는 선이나 긋고 있죠.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와 수학의 논리학은 같은 말이 뭐니? 같은 말이 뭐니? 이거거든. 이건 지금 뭘 한 거야? 이거 f 프라임 4분의 알파 플러스 3베타는 뭐니? 0이다. 지금 이거잖아. 그래서 f 프라임 x는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는 잘 봐. 미분을 친다. 그럼 좌변은 k가 0이 되고 앞에 거 미분 그대로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차례로 미분하면 1, 1, 1 되는 거, 1, 1, 1 되는 거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f 프라임 알파는 0이다, 0이다. 이거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다. 이거죠. 그런데 얘는 알파가 제일 작죠, 저기서. 그러면 음수, 양수죠. 그래서 이건 뭐야? 하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알파와 같다. 이거고, 이거는 선분 AB다. 왜? 이게 바꾼 게 결국에는 이 얘기지. 거리가 되지, 결국에는. 그래서 선분 AC다. 그래서 답이 1번이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완전히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네가 못하는 게 뭐냐? 수학은 논리학은 이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이나 그리고 있으면 미술 공부하는 수준이 아직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묻고 있는 게 이게 묻고 있는 거다. 이런 거를 지금 모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저런 봐봐 내가 유도 과정, 증명 이런 걸 하면 뭐라고? 고난도 문제 풀이다. 사실 이 문제는 고난도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해는 가. 뭐냐 하면 네가 저기 받아들일 때 문제가 묻는 게 수식이 아니고 뭔가 그림과 관련된 문제라고 착각이라는 보다 아직 수학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인식 수준이 접선하면 진짜 접선이나 긋고 있고 선분하면 선분해서 이렇게 이거나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함수 해석학 문제다. 지금 그런 것들을 해석해라. 수식으로 해석해라. 이런 관점 없이 그런 거나 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그런 거지.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이 예제가 되겠어요. 이해 갔죠? 오케이. 정리하세요. 3차에서 이걸 배우고 4차에서 이걸 배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란 게 이런 걸 안다. 그러면은 이런 걸 생각하기 위해서 뭐가 자료가 부족하다. 그걸 떠나서 애초에 이런 걸 보고 몇 대 몇이면 이게 3차, 4차면 2차, 맞아. 2차에서는 1대1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1, 1이 같네. 같지 않은 것. 1, 2, 3이네. 그런데 뭐? 나열했더니 규칙성이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정신 활동을 생각이라고 해.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걸 가르쳐도 이런 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게 뭐죠? 너는 이차 함수를 몰라. 이차 함수는 꾸불통. 이러면은 이제 뭐. 그래서 이게 결론이야? 이차 함수가 저렇다는 게 저건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야? 결론을 추측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뭘까? 나열은 3계항. 거기서 배우는 거죠. 3계항. 위대한 씨발 병신아. 그래서 규칙성을 찾아서. 그래서 규칙성이 뭐야? 생각하세요. 그럼 뭐야? 1대1, 2대1, 3대1, 그 다음에 4대1은 뭘까? 4대1이 되는 그래프는 뭐 어떤 형태일까? 4대1이 되는 그래프는 어떤 형태일까? 이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또 그림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아까 전에 내가 접선해갖고 이런 거나 하고 있지. 이 말과 뭐가 달라? 수학에서 수라고 하는 거, 연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바꾸는 거야. fx-k는 a. 편의상 다 1로 하겠어요. a는 아까 전에 봐서 알겠지만 미분할 때 실수배는 앞으로 빼낸다 성질 때문에 그닥 영향을 미치지 않지. 그건 뭐냐면 이런 자연 현상, 사회 현상을 이렇게 바꾸는 걸 수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걸 연산, 사고라고 해요. 사고, 논리적 사고. 그래서 그 다음은 뭐겠니? 이게 뭐야? 2차일 때. 그래서 그 다음
이거고.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알죠?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x 마이너스 알파 4승 이 y 콜 x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고 베타가 모두 다 베타가 더 크다고 지금 설정했으니까 베타가 더 크다고 하자. 베타는 뭐야? 이렇게 되죠. y 콜 x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얘기했던 방식대로 미분 가능하고 부호를 판단해 주면 어떻게 되니? 알파, 베타일 때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야 되죠. 1승은 그래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고 보면 뭐 3차랑 비슷하죠. 3차랑 비슷하고 개형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지. 왜 그러냐면 y콜 x 세제곱과 y콜 x 5제곱은 똑같죠. y콜 x n승에서 n이 홀수일 때 2 이상의 홀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 어디서 배운다고? 수원. 이 시험 범위가 지났어요. 그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y콜 fx가 아니고 마이너스 k가 되죠. 차함수 관점으로. 그리고 이거를 저것과 동일하게 보려고 그러면은 이걸 y콜 k로 바꾸면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이거랑 표현한 여기 이렇게 몇 대면 4대 1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은 어떤 함수이고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라는 건 느낌이 오지 않니?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계속 반복되는 거. 그리고 그게 뭐가 돼? 1대 n, n대 1이 되는 거지. 참고로 4 더하기 1이 5예요. 4 더하기 1이 5예요. n 더하기 1은 n 플러스 1차에 대해서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이런 일반적인 원리가 있고 이것의 특수한 경우가 바로 2차 함수 대칭성. 그래서 2차 함수가 왜 대칭성을 가진가를 어떤 체계 안에서 이해했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결론은 뭐냐면 큰 탐의 결론은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는구나. 1대 1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거. 그래서 심화였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하는 거 수능에 나올 거야. 언젠가. 그 언젠가가 내년이 될 수도 있어. 이 규칙성을 이용해서 해석해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마무리로 해서 이제 뭐가 끝나느냐면 다항함수의 미분법 이론편이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활용편. 그래프의 활용. 그래프의 활용은 철의 최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미분 계수의 활용. 미분 계수의 활용은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넓이. 넓이래 병준아. 속도와 가속도가 있어요. 그것들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오늘로써 일단 중간고사 끝나고 수투는 마무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미분을 마무리하고 다음번 선행을 하게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적분 자분도 됐지만 또 적분을 가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정리하세요.